안녕하세요. 하와이 약사입니다. 며칠 전에 FDA 자문위원회에서 코비드 백신 부스터샷에 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는 화이자 백신 제조 회사인 화이자인 바이오엔텍이 제출한 부스터샷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 표결을 통해서 권고사항을 결정하는 미팅이었는데요. 표결을 통해 결정된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의 접종 대상은 누구인지, 왜 어떤 그룹은 포함이 되고 어떤 그룹은 포함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절차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제조회사에서 이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 회사인 화이자 앤 바이오엔텍이 되겠습니다. 화이자 앤 바이오엔텍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든 16세 이상의 연령대에 부스터샷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16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스터샷을 승인해달라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먼저 FDA, 미국 식품의약국의 전문가들이 모인 자문위원회에서 검토를 다 한 다음에 표결을 통해서 권고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총 18명의 자문위원들이고요. 이 표결을 통해서 권고사항이 결정이 되면 다시 FDA 자체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고 미국 질병통제센터인 CDC로 넘어가서 백신 사용을 최종 권고를 해야 백신을 배포하고 접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이루어진 이 검토는 FDA 미국 식품의약국 전문가들이 모인 자문위원회에서 화이자가 제출한 데이터를 검토하고 표결을 통해서 권고사항이 정해진 것입니다. 우선 이번 FDA 자문위원회에서 권고된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에 관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종 대상은요,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한 사람들은 총 3분류인데요. 첫 번째, 65세 이상의 연령대인 사람들. 두 번째, 코비드 감염의 고위험군, 그러니까 중증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작업 여건이 코비드에 많이 노출되기 쉬운 의료진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분류의 사람들은 2차 접종 완료 후에 적어도 6개월이 지나면 부스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권고가 결정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의 바이오엔텍 측에 의하면요, 이 제출한 서류와 데이터를 통해서 2차 접종을 완료하고 6개월이 지나면 여전히 95%의 면역 효과를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는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하지만 그 후에는 2개월마다 6%씩 예방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16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스터샷이 필요하다고 화이자 측에서는 주장을 했고요. FDA 자문위원회 및 전문가들의 상당수는 좀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16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스터샷을 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는 입장이었는데요. FDA 18명의 자문위원회인단이 부스터샷에 관한 두 가지 표결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16세 이상이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부스터샷을 준다에 대한 표결을 했었는데 찬성 2표, 반대 16표로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그렇다면 65세 이상이거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 중증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 의료진에게만 우선적으로 부스터샷을 준다에 대한 표결을 했는데 찬성 18표, 반대 0표로 만장일치가 났습니다. 여기서 의료진이 포함된 이유는요, 작업 여건이 위험하고 코비드 감염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16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고 부결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FDA 자문위원회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16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스터샷을 시작하기에는 아직 적절하지 않고 이르다는 입장인데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2차 접종만으로도 면역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2차 접종 후에 완벽하게 코비드 감염을 막아주지는 않지만 중증이나 사망에 이르는 것을 충분히 막아준다고 말합니다.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 증거가 아직 불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연령대거나 심각한 질병이 될 위험이 높은 고위험에 속하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추가로 부스터샷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는 입장입니다. CDC에서는 며칠 전에 자료 하나를 발표했는데요. CDC에서 발표한 이 자료는 면역 저하자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화이자나 모더나 혹은 얀센의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심각하거나 중증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것을 예방해주는 효과율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 예방 확률은 평균적으로 모더나는 93%, 화이자는 그것보다 조금 낮은 88%, 얀센은 71% 정도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화이자 백신 접종 완료 후에 2주일이 지났을 때는 91%의 예방률이었지만 120일, 그러니까 4개월
8개월이 지나서는 예방률이 77%였습니다. 모더나 백신 접종은 접종 완료 후 2주일이 지났을 때는 91%, 120일이 지나서는 예방률이 92%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얀센은 연구 자료를 비교하기에는 참석자들이 충분하지 않아서 비교가 어렵지만 전체적으로는 71%의 예방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모든 수치들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2차 접종만으로도 아직까지는 충분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지금 현재 백신 접종 후에 면역력에 관한 것을 이야기할 때 보통 항체 반응에 대한 데이터로만 효과 여부를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항체만으로 면역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항체 형성 정도와 지속 기간도 중요하지만 항체 측정 이외에도 계속 면역력이 지속되는 것을 돕는 세포 면역 반응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이 세포 면역 반응에 대한 것을 돕는 세포가 B세포와 T세포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포 면역 반응에 대한 보고가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체 반응의 단편적인 측정만으로 면역의 판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측면에서 면역 정도를 측정하고 부스터샷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는 안전성에 대한 자료가 아직 불충분하다는 입장인데요. 예를 들면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은 mRNA 백신 접종 후에 임상실험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젊은 사람들에게서 심낭염이나 심근염에 관한 염려가 아직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낭염이나 심근염은 대부분 젊은 남성에게서 나타나는데요. 특히 19세에서 29세 사이 남자에게서 나타날 위험도가 높습니다. 대부분의 증상이 굉장히 경미하고 혹은 저신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일시적이고 증상이 나타났다가 금방 호전되기는 하지만 3차 접종을 실시했을 때 그 안전성과 위험도에 관한 자료가 아직 불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FDA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고사항은요. 화이자 백신을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6개월이 지난 65세 이상의 연령인 사람, 코비드 감염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 또한 의료진들은 부스터샷을 권고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제 FDA 최종 권고 승인이 난 후에 CDC에서 최종 승인이 나면 접종 시기나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 같아요. 모더나나 얀센은 아직 부스터샷에 관해서 정해진 게 없고요. 모더나는 지금 부스터샷에 관해서 FDA에 서류와 데이터를 신청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접종 대상에 속하시고 접종 2차까지 완료하고 6개월이 지나셨으면 부스터샷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CDC에서 최종 승인이 난 후에 실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때 또 정확하게 실시되는 날짜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